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글로벌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아주 깊고 또 굉장히 오래된 갈등에 심장부로 곧바로 직진해 볼 겁니다. 바로 이란인과 아랍인 사이에 수천 년에 걸친 아주 근본적인 분열에 대한 이야기죠.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란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랍 분이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장담하건대 그분들의 표정은 1초 만에 차갑게 굳어버릴 겁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건 무려 수천 년 동안 피 흘리며 이어져 온 아주 치열한 정체성 투쟁의 결과물이거든요. 한국 사람에게 중국인이냐고 묻는 것과 같다. 와, 이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다룰 핵심을 이보다 더 잘 찌를 순 없을 겁니다. 지리적으로 좀 가깝다고 혹은 비슷한 문자를 쓰고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뿌리가 다른 두 문명을 뭉뚱그려 중동이라고 부르는 건요, 정말 엄청난 역사적 오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관대를 하나씩 벗겨볼 텐데요. 이란은 아랍이 아니라는 팩트체크부터 시작해서요, 페르시아 제국의 굴욕, 문화적인 역정복,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 1979년 혁명과 대리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동의 뇌관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유전학과 언어학으로 보는 이란은 아랍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일단 이 두 민족은요, 태생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유전적으로 이란 사람들은 인도 유럽어족, 그러니까 아리아인 계통이라서 오히려 유럽인이나 인도인에 훨씬 더 가까워요. 문장 구조도 우리 한국어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고요. 반면에 아랍 사람들은 아프리카 아시아어족, 즉 세머 계통이라서 히브리인들과 뿌리를 같이 하죠. 이쪽은 동사가 먼저 튀어나오고 명사에 엄격한 성별까지 있습니다. 애초에 기원 자체가 180도 다른 두 세계라는 겁니다. 언어 쪽을 보면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란 사람들이 7세기 이후부터 아랍 문자를 빌려 쓰긴 했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랍어에는 알파벳 P 같은 페르시아어의 아주 기본적인 발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말을 제대로 표현하려고 기존 아랍 알파벳에 4글자를 억지로 우겨 넣어서 총 32개를 만들어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좀 비슷할 뿐이지 이 둘은 애초에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7세기에 일어났던 대충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굴욕입니다. 한때 고대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 들어보셨죠? 인더스강에서 나일강까지 쫙 뻗어나갔던 정말 고도로 조직화된 엄청난 거대 문명이었습니다. 당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이란 사람들은 사막의 유목민이었던 아랍인들을 보고 아유, 저 야만인들 하면서 엄청나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7세기에 이슬람이라는 깃발 아래 똘똘 뭉친 아랍 부족들에게 이 거대한 제국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평소에 벌레 보듯 무시하던 상대한테 이렇게 충격적으로 당해버렸으니 이란 사람들의 자존심에 얼마나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났겠어요. 이 수백 년에 걸친 라이벌 의식의 궤적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7세기 아랍의 군사적 정복으로 시작해서요. 13세기 아바스 왕조의 멸망, 16세기 사파비 왕조의 시아파 강제 개종, 그리고 1979년 이슬람 혁명까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영토 뺏기 싸움이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완전한 종교적, 지정학적 대분열로 진화해버렸는지 정말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문화적 역정복, 즉 이슬람은 받아들이되 아랍의 정체성은 거부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복을 당하고 나서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슬람교 자체는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라? 만민이 평등하다고? 이거 우리 원래 종교보다 훨씬 나은데? 싶었던 거죠. 게다가 이란 특유의 그 뛰어난 행정력으로 아랍 제국의 실무를 꽉 잡으면서 사실상 이슬람 황금기를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일종의 문화적 역정복을 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평등하다는 교리가 무색하게 아랍 지배층이 계속 이란인들을 2등 시민 취급하면서 세금만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결국 인내심이 폭발한 이란인들은 우리 페르시아 문화가 너희보다 100배는 낫거든 하면서 슈비야라는 거대한 문화적 저항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죠. 네 번째 파트. 이 모든 갈등이 결국 종교로 번집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전략적 분열입니다. 서기 632년에 선지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나고 이슬람은 두 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다 같이 합의해서 리더를 뽑자는 압도적 다수의 수니파, 그리고 무함마드의 핏줄만이 진정한 리더라는 소수의 시아파로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수니파 아랍 지배층한테 맨날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이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소수파인 시아파로 뭉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인들에게 시아파란 그냥 여러 종교 분파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다수의 아랍인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아주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최고의 저항 무기였던 셈이죠. 믿어지시나요? 오늘날 이란 인구의 무려 89%가 시아파입니다. 거의 90%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16세기에 이란을 통일했던 사파비 왕조가요, 주변의 거대한 수니파 오스만 제국이랑 아랍 제국들에 맞서기 위해서 아예 국가 전체를 강제로 시아파로 개종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만의 확실한 방어벽을 치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철저한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5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드디어 현대로 옵니다. 1979년 혁명과 현재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자, 시계를 1979년으로 돌려볼게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팔레비 왕조가 와르르 무너지고 아주 엄격한 시아파 신정국가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진짜 핵폭탄급 뇌관이 뭐였냐면요. 이 새로운 정부가 우리 혁명을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겠다. 이걸 국가 제1의 목표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도 핵심 유전지대에 시아파 국민들이 잔뜩 살고 있는 주변의 수니파 아랍 군주국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건 단순한 위협 정도가 아니라 왕국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 그 자체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현대 중동의 거대한 체스판, 그 노골적인 대리전의 실체입니다. 이란은 지금도 매년 7억에서 1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곳에 쏟아붓고 있어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지대를 만들어서 아랍 국가들을 삥 둘러싸 포위하겠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랍 수니파 국가들은 어떻게 했느냐? 걸프협력회의, 즉 GCC를 결성하고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의 군사력에 찰싹 붙어서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중동의 뇌관, 현재의 긴장 상태를 보시죠. 이 케케묵은 옛날 이야기 같은 갈등이요.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최근의 심각한 상황을 보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핵심 수뇌부를 타격하니까 이란이 어떻게 반응했죠? 곧바로 주변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대규모 보복 미사일을 날려버렸습니다. 특정 국가 간의 싸움이 주변 아랍 국가들까지 강제로 멱살 잡고 끌어들이면서 중동 전체를 당장 내일 전면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벼랑 끝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날 중동은 진짜 아슬아슬하고 섬뜩할 정도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링 한쪽에는 9,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와 아주 도끼 품은 군사력을 가졌지만 겹겹이 쌓인 제재로 경제는 완전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이 버티고 서 있죠. 그리고 반대쪽 링에는 엄청난 오일머니로 불을 쌓아 올렸지만 서방의 안보 지원이 없으면 군사적으로는 너무나도 취약한 아랍 걸프 국가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장단점을 가진 두 거대 세력이 좁은 코너에 몰린 채 지금 당장이라도 주목을 날릴 듯이 서로를 팽팽하게 겨누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무려 수천 년 동안 층층이 쌓여온 이 거대한 정체성의 충돌이 과연 우리 세대 안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경제를 영원히 볼모로 잡은 채 시한폭탄처럼 주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까요? 뉴스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닌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에 맞춰 우리 기름값이 요동칠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싸움은 단순히 지도 위에 국경선 긋는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무려 14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자존심과 정체성, 그리고 문명 전체의 생존이 걸린 아주 장대하고도 핏빛 어린 서사시라는 사실입니다.